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대응이 안 되면 전과자 되는 거 전 시간 문제고요. 징역형까지 살 수도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당근마켓이나 알바 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자금 세탁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사기 세 가지가 이 보이스피싱 사기, 그리고 전세 사기하고 이 폰지 사기, 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피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스미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문제는 몇 년 안에 또 크게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 보이스피싱 문제 중에서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거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 좀 드릴 건데요. 현재 보이스피싱 수사와 관련해서 이 몸통을 잡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또 수사를 진행하고 있나 라고 좀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자금 세탁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수사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몸통 놔두고 왜 수거책만 그렇게 잡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몸통 자체가 잡기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이 수거책 또는 자금 세탁책도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국내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수거책들을 통해서 그 피해자의 자금들이 수거가 되고 또 그 수거된 돈들이 또 자금 세탁에 대해서 흘러간단 말이죠. 결국은 수거책들 또는 자금 세탁책들의 역할이 없다면 이 범죄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책과 자금 세탁책을 틀어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의지인 것 같아요. 사실 수사기관만이 아니고 법원에서도 이런 의지를 분명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운반이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범죄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을 좀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공판으로 형사법정까지 끌려가서 징역형의 실형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피해자가 속은 사실을 알고도 대신 송금을 해줬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명백한 고의는 없더라도 자금 흐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사기죄의 공범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죠. 보통 징역형이 1년도 아니고 2년 이상 나오는 경우도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나는 몰랐다, 억울하다, 내가 이거 보이스피싱인지 어떻게 하냐, 나는 진짜 자금 배달해달라는 얘기만 듣고 노원에서 상계에서 서초구로 이렇게 배달만 했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전체 범죄를 알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많이 억울함을 호소하세요.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판단은 지금 거의 확고합니다. 전체적인 범죄 형태를 잘 몰랐더라도 내가 아주 일부분만의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면 범죄이지 않을까라는 작은 의심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도 이거의 고의를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판례는 미필적 고의의 문턱을 아주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바몬에서 하루 20만원 정도의 알바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택배 박스만 날라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날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금 세탁이었더라. 사실 20만원이면은 크긴 합니다만은 비상식적일 정도로 내가 이게 범죄일 거라는 것을 명확히 알 정도의 큰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트렌드는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알바를 모집한 다음에 가짜 사이트를 만듭니다.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게 해놓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알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놓고 자금 수거책 역할을 좀 하도록, 우편물을 배송한다든지 카카오톡 페이를 통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긴다든지 자금 세탁에 관여하도록, 현금 수거에 관여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텔레그램을 쓴다, 오픈 채팅으로 알바를 모집한다, 제3자가 듣기에도 좀 깨림칙해 보이잖아요. 이런 정황만 있더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페이를 쓴다는 것은 카카오페이를 쓰는 나의 프로필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게 보이스피싱 업무의 일부인 줄 알았다면 내 프로필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또 이체를 했겠냐, 나는 절대 몰랐기 때문에 내 프로필 쓴 거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추세예요. 제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확실한 입증 자료를 들이밀지 않는 이상 현재 보이스피싱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 문턱을 아주 낮춰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고액 알바나 수거책 역할을 모집하는 그런 수단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당근 마켓이나 뭐 알바 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자금 세탁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100% 그런 알바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광고글들이 버젓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퍼지고 있고 정상적인 것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우리 생활 근처에 밀접하게 있다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 알바를 지원하게 됐을 경우에 이거 잘못됐다라고 빠르게 판단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문턱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긴 한데 현재 법원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단호한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나가서도 안 됩니다. 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대응이 안 되면 전과자 되는 거 좀 시간 문제고요. 징역형까지 살 수도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 좀 드리지만 제가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사가 법정에서의 판단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뭐 자녀나 요즘에는 노인분들도 이런 아르바이트에 혹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어떤 아르바이트인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계좌를 뭐 빌려준다거나 뭐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뭘 한다거나 하시면 한번 유심히 보시고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빠르게 경찰 신고도 하시고 그 아르바이트 자체를 하지 못하시도록 좀 자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가 되는 한 100개 정도의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99명 정도는 실제로 본인들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희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을 가장 실전에 가깝게 설명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소의 기술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